바로 지금 여기 좋아하는 세계 이야기의 시작 호기심의 세계 우리들의 아늑한 세계. 안녕하세요. 아늑한 세계 일미 귤선생 세로코 영영입니다. 입니다. 와 이제 5월이잖아요. 맞아요. 가정의 달. 어머 세상에 5월 너무 예쁜 달이다. 5월에 새로운 계획 있으신가요, 다들? 5월? 5월 저는 4월에 좀 스케줄이 주말마다 있었어가지고 5월에는 푹 쉬기 주말 내내 자기 좋다. 계획이 있습니다. 너무 좋다. 다른 분들은요? 저는 제가 아마 운동하고 싶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수영 배워보고 싶어요. 아예 처음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배워본 적 있고 처음이에요. 그래서 수영 배워보고 싶어요. 6월 거 녹음할 때 이제 수영하고 우리 같이 수영하러 가요 여름에. 좋아요. 난 싫어. 아 그래? 네. 싫어. 그러면은 수영하러 가지 마요. 안 돼, 물은 좋아하는데. 그래? 의성에 수영장이 되게 좋다고 너무 좋아요. 했잖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의성에 깨끗해. 수영하러 갈게요. 와요. 수영 배워서. 나 수영 안 배웠는데 거기 물이 너무 깨끗하고 오전에 가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 레인을 혼자서 이렇게 막 쓰게 돼. 그 단편 영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쉬어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수영장. 크게 숨 쉬어. 눈을 감고 크게 숨 쉬어. 눈크숨. 눈크숨. 아 그렇게 오케이 눈크숨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는 네. 5월 달에 진짜 아주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뭔데요? 새로운 리추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어떤 리추얼이 뭐예요? 그러게. 아니 제가 어려운 말 쓰지 마. 좋아하는 서점이 있는데 거기서 아침마다 글쓰기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너무 그래서 좋다. 각자 모여서 아니요, 그냥 줌으로? 카톡으로. 카톡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10시 마감이에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언제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로 체크를 해주는구나. 네, 그렇게? 서로 글 보고 체크하고 오프라인으로 한 2번 정도 만난대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일단 올리기로 했어요. 대단하다. 그래서 분량도 있어요? 분량은 없어요. 분량도 없고 태고도 없고 근데 그 습관을 만들려고. 너무 좋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영영님은 저는 애니메이션 하나 그 미디어 센터 일이긴 한데 새로운 일이 들어왔다. 어떤 홍보 영상? 소개 영상? 근데 애니메이션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계속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컨티 봤는데 엄청 좋던데요? 봤어요? 둘이서 같이 한 거예요? 아이디어 짜고 그림은 이쪽이 다 그리고. 역시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것 같아. 고라니 북스. 역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너무 귀여워요. 너무 궁금하다. 근데 주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영화로운 세계? 그래가지고 그 주제 딱 듣고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들 장면들 찾아오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거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4월은 어떻게 지내셨는데요? 4월 벚꽃의 계절. 벚꽃 많이 봤지. 벚꽃 많이 보고 우리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나 보다. 4월 어떤 4월. 게 저는 잘 적응하기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맞아. 저는 지금 이 공간이 적응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좀 그렇기도 해요. 새로운 공간에 네. 왔죠 저희가. 네. 모두에게 안 익숙한 곳에서 하려니까 지금 다들 익숙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맞아. 있는 느낌입니다. 저희가 녹음을 계속 각자 이제 저희가 사는 곳이 다 다른데 각자 지역에 와서 하는데 저번 달에는 의성에서 했고 이번 달은 대구에 왔습니다. 전 대구 처음 와보잖아요. 서울 사람 새롭고 맞아요. 저 서울 사람이에요. 유일한 서울 사람이네. 네. 대구 어때요? 오자마자 여기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오자마자 어떻게 연행되지 진짜 끌려왔는데 근데 새로운 곳에 오는 게 진짜 재밌는 일이구나 했어요. 맞아.
그냥 좋은 것 사실 본 거 하나도 없고 정말 동대구역 이거 글자만 보고 음. 끌려온 것 같은데 근데 새로운 곳에 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엄청난 설렘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저희 오후에는 결혼식 일정이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저희 귀여운 친구가 결혼을 하죠. 구독자시잖아요. 맞네? 맞아. 어머. 저희 구독자이자 친구인 음. 분이 결혼하셔가지고 다들 결혼식 참석할 겸 음. 이제 무리하게 스케줄을 결혼식 전에 녹음까지 해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메시지 하나 보낼까요? 좋아요. 뭐라고 하지? 결혼 축하해. 결혼 축하해. 잘 살아. 행복한 길을 아, 행복하기를 아름다워지기를. 영영님. 아름답시다. 축하해. 뭐라고요? 영영님? 채미야 결혼 축하해.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 녹음을 잘 마치고 결혼식장 가서 뷔페도 잘 먹고 맞아. 또 끝나고 조개구이 파티가 있대요. 조개구이도 잘 먹고. 조개구이 잘 먹고 네, 오늘을 마칠 예정입니다. 자, 이번 5월의 첫 시간. 김 선생님의 목소리를 찾아서 이번 달이 이제 목요일 음. 주제여서 목요일 뭘로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목을로 해보자. 그래서 목소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목소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어떤 게 있을까 오.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뭐 생각했던 것 중에는 목 관련된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서 실용음악 학원에 다녔던 이야기를 쓸까 어머. 했는데 그건 별로 이제 너무 자괴감에 빠진 글이 될 것 같아서 노래하는 거 좋아하세요?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싶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슈퍼스타 K 광팬이었거든요. 오디션 나가려고? 오디션도 실제로 나갔었어요. 어머!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근데 왜냐면 이게 그렇게 아니, 그 영상 남아있나요? 아니요, 그게 1차, 2차인가? 아. 근데 그게 알아두셔야 될 게 슈퍼스타 K가 전 국민 오디션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오디션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음. 의성의 전국 노래자랑 오거든요. 우와, 예선전이 진짜?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아니 중학교 때만 네,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그 사춘기 시절에 기타 치고 이렇게 우와. 노래하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맞아, 멋있어. 했는데 이제 탈락, 예선 탈락 됐다. 그리고 대기도 엄청 길었어요. 전국민 와. 오디션이어가지고. 와. 근데 그때 처음 재능에 대해서 음.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재능. 재능. 노래는 좀 타고나는 게 있잖아요. 사실 노래를 잘한다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좀 중학생한테 가장 큰 시련, 재능이 없다는 거여서 그 얘기를 할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목소리를 찾아서에서도 약간 재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이따가 한번. 각자의 어떤 재능, 이건 진짜 내가 타고났다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진짜 사소한 거라도? 저는 있어요? 있어요. 뭐예요? 저는 안마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힘도 좋고 어. 악의 힘이라 그러나? 악의 어머. 힘? 뭐, 무슨 힘이죠? 악력. 악력? 어. 악력도 좋고 어디를 눌러야 시원할 것 같은지를 좀 아는 것 같아요. 잡아봐요. 괜찮지? 오, 진짜네? 응. 어머머. 달라? 어머머. 잘해요? 그러니까 잘한 이게- 편이에요? 힘이 되게 보기보다 힘이 괜찮지.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힘 없을 것 같고 메갈이 어떻게 그냥 안마 해도 손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잖아. 맞아. 근데 내가 손 같다는 건 아니지만 메가리가 좀 없는데 이 힘만. 되게 야무지다. 야무진 손. 그러니까 근력도 없는데 이 악력은 근력은 괜찮아. 외웠어. 신기하다. 그래서 어디를 누르면 아플 것 같고 여기랑 여기 그 왼쪽 오른쪽 여기가 다르네? 이런 것도 그냥 어머. 알고 이건 진짜 재능이다. 그래서 여기 아플 것 같은데? 막 이러면 또 근데 우리 가족이 다 안마를 잘해. 피가 아빠 있나 빼고, 봐. 엄마, 오빠, 어. 나 다 어떤 안마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아우 좋다. 진짜 소질이다. 그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일반 사람들은 안 느껴지는데. 근데 나도 좀 잘해.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아니, 너무 시원할 것 같아. 지금 상상만 맞아. 해도. 나는 응. 손재주가 좀 있어.
좋겠다. 맞아. 그래서 뭐든 조금 배우면 손으로 하는 거는 웬만큼 다 하는 것 같아. 얼마나 즐거울까. 한 번은 음. 그 손뜨개로 인형 만드는 거를 한 달 정도 배운 적이 있는데 음. 너무 다른 걸 만들고 싶은 거야. 음. 선생님은 늘 이렇게 눈사람 같은 것만 만들라고 음. 시키니까 그래서 아, 안 되겠다. 혼자서 집에서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만들었어. 문어를 어. 손뜨개로. 너무 귀여워. 그래서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그걸 만들어 갔더니 선생님이 혹시 스파이가 아니냐고. 대박.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건 좀 자신 있어. 좋겠다. 재밌겠다. 진짜 재밌어. 재능 있네. 전 진짜 손재주가 없는 사람으로서 부러워요. 그래서 맨날 그 영영 씨가 그래. 우리 돈 못 벌면 나 밖에 내보내서 바구니라도 뜨라고. 라탄 바 손재주가 있으면 뭐라도 먹고 살 수는 있겠다. 굶진 않겠다 그래. 영영. 어릴 때는 되게 손재주 있다고 되게 자부심 있었는데 일미를 만나고 이제. 도자기를 되게 잘 만들어. 그래. 오. 그 사무실에 도자기 막 귀여운 것들 막 있었잖아요. 약간 한 번 도자기에 빠지면은 그 길고양이 시리즈 이런 거 막 했었는데 쬐끄만한 고양이를 막 수십 개를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재밌겠다. 같이 도자 공방? 하고 그런 싶다. 거 가면 재밌겠다. 원데이 재밌겠다. 클래스 같은 거라도. 가봤어 아니. 우리. 우리 같이 가보면 안 돼? 클레이 아크 미술관에서 원데이가 있어. 재밌겠다. 김해. 김해? 응. 김해. 다음엔 김해로 가나? 진짜 전국 방방곡 꼭. 유람단. 이런다는 귤 선생님은요? 저는 계속 생각해봤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안 듣고 있으면서 듣고 있는 척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오, 그것도 재능이겠다. 특이한데? 그러니까 관심을 마치 안 주는 듯 하면서 다 들리는 거야? 그냥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와 맞죠 이런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 거를 안 듣고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옆에 있으면 다 느껴져. 안 듣고 있구나. 알고 있었어? 실제로는 안 듣고. 저희 아버지가 말이 되게 많으셔서 단련됐어요. 딴 TV 보면서 아빠 말 듣고 있는 척. 갑자기 촬영 때 생각난다. 왜? 귤 선생님 진짜 영혼 없는 리액션 되게 잘해. 맞아. 저는 이게 티 안 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 재능이 아니었네. 그냥 다 티가 났구나. 그 선생님 이제 또 힘든가 보다. 다들 다 알더라고. 1초 만에 표정이 그냥 벽. 네 하고 근데 표정이 근데 없어져. 그거를 다 우리가 모른 척 해주고 있는 거야. 진짜 고마워. 아니 안 그래 다른 촬영장 가도 내가 이렇게 넋 빠져서 있으면 저 멀리서 배우님이 나 보고 웃고 있고 그럴 때가 꽤 있어. 그게 영혼이 참 없나 봐. 재능이다. 맞아. 그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게. 그런 모습으로 하여금 티가 사람에게. 많이 나? 티가 나지. 아니 티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냥 그래? 그냥 그런 모습이야. 근데 귤 선생님 어. 진행을 되게 잘해. 맞아. 그래? 어. 그 이걸 내 재능이라고 해야겠다. 어, 진행력. 맞아. 아니 왜냐면 우리가 막 딴 얘기를 하다가 막 여기저기 빠지는데 항상 제자리로 돌려놔. 맞아. 근데 난 그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 거리를 잘 두는 것 같아. 어떤 거리? 그러니까 칠 때 치고 빠질 때 빠지는 것도 약간 거리감 같은데 액션, 리액션. 그런 거리감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자기의 일에서도 엄청 빠져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 맞아. 같고 그런 진짜? 느낌이야. 그런 말 한 적 있다 귤 선생님이 이거를 영화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좀 다 잘 받아들여진다고 했나? 맞아. 내 거리를 둘 수 삶이? 있다. 그런 태도인 것 같고 삶도 그리고 이 안흑새 녹음도 그래서 이렇게 탁 맞아. 이런 거 잘 되는 제일 것 같아.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 진짜? 응. 또 이렇게 나의 재능을 알게 되었네요. 진행력. 나중에 팟캐스트 하나 팔까봐. 오빠. 아니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진짜 무서워지려고 그래. 나 진짜. 영영은 다 계획하고 있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어. 뭔데? 뭔데? 아. 공약인데요? 일단은 둘이서
대구에 이제 예술인들 모아놓고 아. 같이 얘기하는 거 하면 재밌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음악 하시는 분들도 아는 분들 좀 있어가지고 아. 공연도 좀 하고 재밌겠다. 하면 재밌겠다 이 생각은 했었어요. 이제 전문 팟캐스터가 되는 거지. 그치. 오, 선민 그래서 막 부수입으로 막 엄청 음. 그거 하고 부수입? 부수입? 부수입 말 잘못됐어. 아니 그게 아니라 부수입이 안 될 거다. 돈을 쓰면 재미. 재미로 가야지. 아니 그 전문 팟캐스터가 되면 또 모르지. 그쵸. 어디선가 막 갑자기 이게 뿌리가 아니, 씨앗이 돼가지고 또 맞아. 나의 꿈이야. 부업. 근데 되게 잘해. 더 잘할 것 같고. 맞아. 나 그래. 진행력을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진행력을 저희 재능으로 할게요. 좋아요. 그럼 저 이제 다시 글로 넘어가볼까요? 소리를 찾아서. 목소리를 찾아서. 목요일이 주제인 목소리를 찾아서입니다. 여기 이 이야기는 두 명의 어떤 접점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의 두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름은 선 그리고 빈 이렇게 두 명입니다. 두 명이기도 하고 네 명까지도 되죠. 맞아, 인물을 따지면 근데 이 두 명이 좀 묘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첫 문장이 목소리를 찾아서는 실패작이다. 아, 이렇게 단언을 하다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이 목소리를 찾아서는 선이라는 인물의 첫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 이제 글의 첫 장면이 이 자기가 만든 영화가 실패작이라는 걸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실패에 되게 꽂히더라고요. 아 진짜? 나도. 실패가 뭘까? 나도. 이 실패의 기준을 어떻게 삼아서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실패라고 본인이 느끼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 실패의 기준이 다 다를 테니 맞아. 좀 아픈 거야. 내가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거. 그래서 일미가 여기 이렇게 댓글 남겨줬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실패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있으세요? 저는 근데 항상 나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진짜. 와, 나 진짜 실패했네, 망했네, 이러면 왜 놀래?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니, 나 진짜? 엄청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생각해보면 그 실패의 기준이 항상 외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타인의 맞아. 말이나 아니면은 어떤 결과물에 대한 그 성과 여부? 그런 것들에 많이 좌지우지 됐던 것 같아서 그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실패의 기준을 좀 제 안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쉽지 않죠. 근데. 너무 어렵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실패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려고 애쓰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어때요? 저도 얘기 들으니까 확 꽂혔어요. 저도 진짜 주변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비교했을 때의 역량 차이 이거를 생각했는데 그래서 되게 예전에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이효리 남편분 이상순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의자를 이렇게 뭐 페인트 칠을 한다고 했나? 하는데 이제 밑에를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너무 정성스럽게 해서 이효리님이 오빠 그렇게 뭐 보이지도 않는 걸 그렇게 열심히 해 하니까 이상수님이 내가 알잖아 라고 했대요. 그런 태도가 진짜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이 기준이니까 다른 사람만 보이는 부분만 생각했지 제 안에서 어떤 동기를 찾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수고는 나만 알면 된다. 내가 얼마 노력했는지 알면 된다는 태도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영영님은요? 저는 실패라는 게 사실 약간 과정의 일부분이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또 자양분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뭔가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또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이제는 이론적으로는 알잖아요. 맞아. 근데 막상 내가 그렇게 느끼고 싶지 않지만 이게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 뭔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와 내 자양분이야 와 아싸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맞아. 그 마음을 뜯어 고쳐야죠.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정말. 맞아요. 세르코는. 저는 근데 실패라고 느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도 다 이유가 있으면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 너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썼는데 내가 미처 몰랐지만 사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세상이. 전 그런 지점들에 되게 빠지거든요. 내가 인지를 못해도 사실 지금 내 이 한마디가 어딘가에서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굉장히 작지만 맞아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실패라는 것도 나라는 삶을 크게 놓고 보면 이걸로 인해서 생길 또 다른 일들이 계속 있을 테니까 뭔가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건강하다. 그런데 최근에 실패했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인간관계에서 네. 이 관계는 좀 실패했다 진짜. 근데 그때 제가 친구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생 나 좀 꼬인 것 같아, 제대로 망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그게 딱 저한테 꽂히면서 아 이거 좀 망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편해지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네. 그냥 나는 어떻게든 이거를 바꾸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아 그냥 이거 망했구나 이건 좀 실패작이구나 라고 해야 그 다음이 생겼던 경험을 처음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렇게 실패한 거구나 하고 나니까 그나마 좀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돼서 이 실패의 기준 글을 봤을 때 딱 그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실패가 이름 자체는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세르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내가 지금은 돌아설 때다 혹은 뭐 도망칠 때다를 알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좀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어떻게 보면 경험이다. 진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 저는 이제 경험이다. 근데 왜 이렇게 아프지? 하면서 그 아파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시간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픽션 속 김희선 감독처럼 김희선 감독은 이 자기 목소리를 찾아서라는 영화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이유는 관객 수가 들지 않았고 영화제에 가지 못했고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영화를 봐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저도 항상 제 영화가 제 안에서의 자기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봉준호 감독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관객의 반응은 나조차도 예상이 안 된다. 근데 영화를 만들 때 제일 첫 번째 관객이 나라는 생각으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멋있다. 근데 그게 사실 맞는 건데 어차피 관객의 반응을 모를 거면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은근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것도. 내 안에서 기준을 찾는 게. 어쨌든 이성 감독님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죠? 굉장히 우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단편 영화를 찍고 나서 좀 느꼈던 우울감의 몇 배지 않을까, 장편 영화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개봉까지 한 거면은 정말 대단한 건데 거의 요즘에는- 성공했다고 봐도 돼요. 이 정도면 우리 성공했다.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직 맞아. 개봉도 못했다. 이런 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단계의 문제가, 그거를
예전에는 내가 개봉만 해도 성공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개봉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스코어를 또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 장편 개봉하고 나서 감독님들은 매일매일 스코어를 확인한대요. 끝날 그러니까. 때까지. 사실 개봉 자체도 대단한 건데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더 전으로 가보면 영화 한 편을 완성했다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건데 계속 그렇게 그거보단 더 생각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세르코님이 방금 실패가 어떤 연결의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실패? 말해줘요. 뭐 힌트라도 좀 줘요. 실패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떤 연결되어 있었던 게 있었다라는. 몇 글자죠? 뭐 한국 영화인가요? 초성이야.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칭 포 슈가맨이라고 아세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 예능 프로 중에 슈가맨이라고 있었잖아요. 유재석, 음. 유희열님이 하셨던 그 한때 이제 한 곡만 유행시키고 사라져버린 가수들을 다시 찾아서 이제 노래를 하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원천이 됐던 그거에 영감이 된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진짜 대단한 부분이 뭐냐면 남아공의 어떤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이 남아공 맞나? 아무튼 그 나라에서 엄청 유행한 음반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음반에 그 가수가 뭐 죽었네, 뭐 없네 이런 괴소문도 돌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엄청 모든 사람들이 아는 노래거든요. 엄청 유명한 가수예요. 그래서 그 가수를 찾아서 가는 내용인데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수인데 그 가수를 찾아가 보니까 그 가수는 자기의 음반이 망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몇 장 팔리지도 않았고 왜 소식을 못 들은 거야? 불법 다운로드 받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꽤 오래전에 생산이 안 봐서 됐네. 어쩐지 모르겠는데 했고 실제로 지금은 가수 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고 어떤 다른 몸 쓰는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명 찾아와서는 지구 반대편에서 당신이 엄청 슈퍼스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을 그 나라에 데리고 와서 콘서트를 여는데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엄청 많이 와서 딱 한 소절 하니까 사람들이 막 진짜 난리가 나요. 근데 그 가수는 왠지 원래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사람처럼 불러요, 노래를. 소름 돋아. 엄청 좋아요. 그 영화가 살 수 있는 힘을 되게 주는. 꼭 보고 싶네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의 글이나 저의 영화도 지구 반대편 혹은 어디 구석탱이에 오는 한 곳에라도 닿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작은 희망이 생깁니다. 맞아. 저희에게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네, 그런 모든 생각을 합니다.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분들, 저희한테 그런 존재죠. 구독자님들. 진짜 힘이 많이 돼요. 맞아. 감사합니다. 사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거기에서 뭐 나의 기쁨을 찾는 게 되게 얄팍하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맞아. 근데 사실 저희는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막 생각하면서 시작했어도 이걸 누군가 들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전해 들었을 때 굉장히 감사하고 그게 저희의 힘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들어주고 계셔서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팟캐스트에는 청취자가 있어야 되고 또 영화에는 관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관객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그런 질문인가요?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 맞아. 이거를 뭐 구독이든 뭐 듣는 거든 그게 그 감상자가 어, 실존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는가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염두에 두고 시작하느냐의 질문인가요? 네. 그리고 만들고 나서는 그게 닿아야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영영님.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뭔가 작업을 시작할 때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또 연결되는 지점이
뭐 듣는 사람이거나 보는 사람이 그거에 어떤 감정이 끌렸을 때 약간 이게 연결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작업할 때는 그냥 오로지 어떤 나의 작업에 전념하고 네. 그 이후에 생각을 하신다는 네, 말씀. 그 이후에 약간 생각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이젠 좀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타자와 함께 했을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시작부터 생각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럼 타자한테 닿는다는 게. 근데 또 영화는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힘들어. 그러니까 타자의 마음은 제가 뭐 어떻게 하기 모르지. 어려운 거니까 예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첫 번째로 딱 가시화되는 게 영화제 출품했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에 좀 많이 제 마음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뭐라고 할까요? 영화제의 심사위원들마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꼭 그 영화제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내 영화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영화제 가고 싶네요. 아니 여기 적어놨더라고 메모를 전주국제영화제 가고 싶다. 여기 문장에 나의 첫 단편 영화가 전주국제영화제에 간 것. 그래서 우쭐해진 것. 이거 충분히 우쭐해질 수 있을 법하고 전주국제영화제 너무 가고 싶다. 맞죠. 야, 이 문장을 썼던 거는 나 이 어떤 특히 예술 분야에서 나 이거 좀 재능 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쭐해진 것, 타고났다고 착각한 것, 로커 강철님을 알게 된 것, 이 스토리가 먹힐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 이후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내가 이 예술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 동기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감독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첫 번째에 성공을 했던 거잖아요. 이성 감독님이. 두 번째 이제 장편 영화를 하고 첫 실패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첫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겠지. 못한 거죠. 자기가 먹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늘 성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화를 찍을 때 늘 당연히 성공하기 너무 어려운데 어떤 투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장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인공은 2년. 2년? 3년. 준비했다. 3년간 준비한 또 다큐멘터리 영화니까 좀 결과를 원했던 것 같아요. 초연해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의 시간 동안이 들어있는 거니까. 근데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이름을 날릴 만큼 기대주였던 로코 강철님이 심각한 성대결절에 걸려 목소리를 잃고 난 후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가장 사랑했던 노래를 더 이상 부를 수 없게 된 그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그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어렵다. 그의 삶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로코 강철님을 만나서 우연히 만나서 이거 이야기 된다.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었던 거죠. 그 결과는 처참했다. 총 관객 수 973명. 포털 사이트의 평점과 리뷰는 보기 민망할 정도이다. 973명이면 처참한 건가요? 그래서 몇 개 독립 영화 찾아봤는데 다들 관객 스코어가 1000명은 넘더라고요. 그래서 100개짜리 숫자로 해봤어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영영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973명이면 선방했다. 선방이에요? 이 정도면 선방했다. 그게 작으신 거 아닙니까? 그럼 500명으로 할까? 아니
900명이면 근데 뭐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이 선 감독님이 만약에 9,000명이었어도 맞아. 실패라고 느꼈을 수도 있는 거여서 맞아. 이 사람은 973명에 처참했던 사람이라고 그냥 받아들여도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관객 수도 그렇고 평점과 음. 리뷰도 이제 반응이 안 좋으니까 요즘 또 왓챠피디아라고 그 영화 평점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또 시네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런 정도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에 대해서든 작품에 대해서든 무슨 말이든 뭐든 할 수 있는데 모두가 어떤 선만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이 또 다 다르니까. 다 다른데 진짜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오, 정말 맞아. 인격 모독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인터넷상에는 잡혀갑니다. 익명으로 익명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못된 것 같아요. 맞아. 비겁하고 저 치사하고.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뭘 어디서? 봤어? 왓챠피디아에서 제가 만든 단편 영화 중에 왓챠에 한 30일 정도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엄청 많이 보는 거예요. 이때까지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평가도 많이 이제 나오니까 그 있었어요. 그런 글이. 못 먹는 거라고 했어요. 제 영화는. 이런 거는 못 소화하는 것, 못 먹는 것이라고 한다. 되게 입이 짧은가? 입이 짧네. 다양한 걸 접해보셔야지. 그러니까 경험도 필요한데 그 사람이 잘못했네. 근데 나도 있었어. 뭔데? 말해봐. 난 좀 근데 좀 창피한데. 나도 창피해. 난 진짜 창피한 건데. 왜, 뭐라고 나 첫 단편 영화 제목이 고추가 사라졌단데 거기다 누가 댓글에 내가 고자라니. 아 그건 영화 안 보고 한 거 아니야? 뭐. 그냥 웃기고 싶었던 사람 아니야? 그런가? 내가 거절. 거기 딱 한 평이 달려있는데 내가 고자라니. 한 평이었어? 아니 한 평 올라와서 기대했는데 그거면 좀 맥빠졌겠다. 맞아. 찾아낼 거야. 평 찾아보세요. 좀 어차피 내가 아니요, 보신 편이세요? 안 찾아봐요. 근데 이제 친한 분들이 개봉을 했다. 그러면은 살짝 보죠. 어떤가. 그때 영령님이 해주셨는데 항상 5대5라고? 맞아. 사람이 다 좋아할 수도 없고 싫어할 수도 없고 그냥 5대5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맞아, 이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김희성 감독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싫어했더라도 어딘가에는 이 영화를 재밌게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 이 모든 감독들의 그거 아닌가요? 로망? 로망. 저 제 안에도 그런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있어요. 어딘가에 내 영화를 좋아해준 사람 한 명이라도 내 팬이 있지 있으면 않을까? 좋겠다. 아니 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영화를 만들고 또 연기는 잘 모르겠는데 또 살짝의 관종기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관심 받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나 기억나는 관객분이 있었어요. 뭐예요? 제가 처음 겪어보는 건데 이제 단편 영화 상영하고 나서 이제 영화관 GV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어떤 여자 관객분이 오셔가지고 되게 다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도 봤고 여기서도 봤고 어떤 점이 좋았고 감독님 응원한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성공했다. 딱 한 분이었는데 진짜 귀한데요? 너무 귀해서 제가 그분 손을 이렇게 덥석 잡고 너무 고맙다고 막 이름도 못 물어봤어 그때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누군가를 지지하고 응원의 말을 보낸다는 거는 맞아. 정말 대단한 힘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게 진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 맞아요. 정말로.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언젠가 만나보고 싶네요, 제 팬.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요. 팬이에요. 팬이에요. 제가 지금 또 돌고래 마라톤부터 지금 굿즈 없어요, 굿즈? 그래서 이거를 이 소설을 제목을 바꾼다면 페니아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자우림 노래 중에 페니아라는 노래 아세요? 아세요? 미안해. 지금 우리 이거 끝나자마자 들어요. 한번 들어봐. 되게 희망적인 노래야 그것도. 나는 나의 팬이다 뭐 이런 가사이긴 한데 스스로의 팬이다. 노래 되게 좋아요. 팬이야.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계속 생각하다가 이제 종국에는 이제 한 4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 연희랑 헤어진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헤어진 게 어떤 자기 자신의 자격지심 같은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격지심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자기는 이제 막 빚내가지고 영화 후반 작업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직장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랑 라운딩 나가려고 150만 원짜리 골프채를 보고 있는 거야. 난 그 순간에 나도 착잡할 것 같긴 했어요. 그니까 사실 맞아. 내 돈 아니지만 근데 괜히 그런 이상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내 처지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 맞아. 내 상황이니까 처지가 돼버리는. 맞아. 처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 진짜 요즘 뭐 장항준 감독님처럼 자격지심 하나도 없이 그런 사람이면은 그 아, 관계를 그게 잘 힘들어요.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아 그거 진짜 1%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사람. 맞아. 그럴 수 있다는 건. 저 좋아합니다 장항준 감독님. 멋있어. 결국 헤어지고 신년 계획을 생각해보는데 돈을 벌어야 된다. 대출까지 땡겨받아서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달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배달을 하면서 이제 또 오토바이는 무서워가지고 형한테 전기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배달을 하는데 배달하는 동안 자기가 찍은 영화를 처음부터 재생시키는 결국에는 좀 긍정적인 분 같아요. 그래요? 여기 보면은 그 형이 사놓고 방치 중이던 전기 자전거를 빌려 타는데 제법 빠르고 하체 운동도 되고 나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배달 가는 내내 자기 영화에 대해서 떠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진짜 많은 사람이야. 맞아. 그러니까 무력하게 자기 인생을 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분은. 맞아.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전기 자전거인데 하체 운동 되는 거 웃기지 않아요? 전기 자전거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슝 가던데. 굴려야 되나요? 뭐 페달을 몇 번만 밟았더니 그냥 슝 아 가던데요? 진짜? 응. 사실 몰라. 어머머. 근데 너무 난 그래서 사실 너무 웃긴 그래? 거예요. 그럼 냅둬야겠다. 이분의 캐릭터 갖고 전기 자전거인데 막 하체 운동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이분 되긴 귀엽다. 될걸? 되긴 됐지. 자전거니까 그래도. 근데 다큐멘터리 영화에 3년을 투자할 긍지가 있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마인드는 있지 않을까 에너지가 있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달을 가는데 이제 배달 주소지랑 이름을 보니까 자기 영화의 연출부였던 어떤 막내 친구 집인 거예요. 근데 어차피 뭐 헬멧도 썼고 마스크도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서 배달을 시키는데 이제 어떤 여자가 나오는 거죠. 어머, 맙소사. 맙소사. 그래서 보는데 이제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러 옵니다. 아니 그니까 자기의 그 연출부에 있던 친구가 자기 전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이런 글이 나와요. 클리셰도 이런 싸구려 클리셰가 없다. 시나리오로 썼다면 구리다고 욕먹었을 설정이다. 네, 클리셰한 부분을 좀 넣고 싶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떤 그 자기 전 여자친구한테 이런 미련함이나 남루함 같은 것이 묻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경쾌한 발걸음을 연기하며 빌라를 벗어나서 이제 진짜 뭐 이제 똥발 먹었네. 같다. 생각하고 다음 콜만 잡고 집에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배달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영화의 사실은 팬이었던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그게 빈이죠, 빈. 네, 빈의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선의 이야기 마지막은 이제 노크를 하고 이제 배달 왔습니다. 두고 갑니다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덜컥 열리더니 어떤 여자가 엄청난 말을 할 것 같은 표정으로 혹시 김희선 감독님 아니세요? 라고 하고 이제 선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제 빈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알아봤을까? 너무 재밌어. 나는 이 연결이. 나도. 난 근데 뒤에 할 말이 있긴 한데. 아 진짜? 아니 왜? 왜 다 같은 날 치킨을 지금 시켜 먹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이름이 뭐더라? 김희선? 아니 이 여자분. 남자의- 경빈? 경빈이가 준혁의 거의 약간 엑스 맞아요. 걸프렌드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네, 되게 우연이다. 아 근데 그게 되게 재밌고 귀여웠어. 복날인가 그날이? 복날이야. 복날이라 설정을 넣어야겠다. 좋다.
그래서 빈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하면서는 선의 이야기는 목소리를 찾아서는 실패작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빈의 이야기는 목소리를 찾아서는 최고의 영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최고의 영화다. 그래서 빈이 어떻게 이 영화를 보게 됐고 왜 이 영화가 감명 깊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빈의 이야기가. 사실 빈은 선과도 득점이 있는 그 준혁이라는 인물과 좀 썸씽이 있었던 인물로 나오는데 사실 빈은 원래 다른 학교로 이제 문예창작과를 갔다가 어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예 정반대의 공부를 해서 좀 늦은 나이에 새로운 학교에 온 설정이고 거기서 영화 감상 동아리에서 준혁이라는 어떤 좀 되게 자기만 아는 남성에 대해서 만나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 준혁이라는 아이를. 맞아요. 준혁이 같은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니 난 이 준혁이 한마디 해야 돼. 준혁아. 왜? 준혁이 같은 애 은근 많은데? 그니까. 준혁아 속상하다. 준혁이가 이제 되게 감상에 빠져가지고 첫 만남에 3시간 동안 홍상수 영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파하는 그런 캐릭터. 근데 또 그런 게 좀 나이가 어려가지고 맞아. 좀 그런 허세도 귀엽게 보이는 그런 캐릭터로 묘사를 했습니다. 귀여워요. 그래서 빈도 그런 허세에 섞인 자기만 아는 면이 또 묘하게 자기한테 위안도 되고 해가지고 같이 예술 독립영화를 보고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약간 아웃사이더인데 두 사람 뭉쳐가지고 영화 같이 보고 매일 술 마시러 가서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준혁이가 이 이성 감독님의 연출부여서 그 이성 감독님의 영화를 보러 가는 거죠. 네. 공짜표가 있다. 스탬프가 줬다. 해서 보러 갔는데 그날 뭐 일이 생기는 거예요. 빈이가 우리 엄마가 뭐 이런 얘기도 했어. 널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니까 뭐라 하더라. 우리 엄마는 내가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털어놓는데 이제 갑자기 준영이가 우리 사귀는 거 아닌데? 이렇게 나와서 영화관에서 이렇게 서로 설왕설래를 하다가 결국에 빈이 혼자 그 영화를 보게 된 거죠. 공짜표로. 그래서 이제 혼자 우울한 마음으로 영화관에 앉았는데 빈이 그 영화에 빠져들게 된 거죠. 되게 의외로. 준혁은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영화 보나마나 폭망이다. 내가 현장에 있었어서 아는데 이 영화 재미없을 거다 이러는데 오기가 생겨서 빈은 그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그 영화 시작에 나오는 그 감독의 나레이션부터 되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부터. 그리고 저는 빈이가 되게 대단했던 게 그 영화관에서 이제 준혁이랑 그런 대화를 받고 나서 이제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잖아요. 준혁이가. 근데 빈이가 여기서 오기가 생겼어요. 지레 짐작으로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가 평가한다. 너나 가. 나는 볼 거야. 그래서 너무 씩씩하고 좋았어. 어떻게 보면 빈의 엄마도 너는 이럴 거야. 너 주변의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항상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빈이 이 순간에는 내가 평가할 거야 이 영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 또 혼자 앉아가지고 관객도 한 명밖에 없었는데 이 영화의 엄청난 면을 보게 된 거죠. 빈한테는 되게 와닿는 영화를 가져서 이제 영화관에 빠져나와서 이 감독에 대해 찾아보는데 정보가 하나도 없고 GV 일정도 없고 그래서 되게 궁금해하던 차에 다시 준혁이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이 영화 링크가 있냐 이거 되게 현실적이야. 프리뷰 링크가 있냐 다시 이 영화 보고 싶은데 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준혁이한테 링크 받아서 하루 종일 켜놓죠 이제 이 영화를 보지는 못해도 듣는다는 생각으로 설거지할 때나 뭐 샤워할 때도 계속 틀어놓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빈이는 이 영화 어디에 꽂힌 걸까요? 이 영화 후반에 사실은 강철님이 노래를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되게 삐를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자기도 글을 계속 쓰려면 문예창작과에 쓸 수 있었는데 두려워져 버려서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나 뭐 부모님의 그런 강요나 이런 걸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선택한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했었는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도망쳤다. 그래서 그 순간이 엄청 강력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비니한테.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여기 밑에 이제 준혁이한테 프리뷰 링크 받고 나서 네. 물어보잖아요. 근데 준혁아, 김희성 감독님은 어떤 사람이야? 씹혔어요. 대답을 안 해줄 것 같긴 했어. 어, 준혁이 근데 뭐라 그랬을까? 김희성 감독님은? 감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준혁이는 워낙 지금 혈기왕성하게 뭔가 꿈이 있는 사람이니까 좀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 이걸 이렇게 뭐 왁구를 이렇게 짜가지고 막 가마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그렇지. 부족한 것만 보일 수 있지. 원래 남의 현장 가면 보이잖아. 근데 내 현장에서 절대 안 보이지. 모르지. 정신이 없으니까. 또 되게 나만 알고 싶은 밴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을 팬이었던 경험 있으세요? 전 지금도 많은데? 아 진짜? 왜? 좀 좋아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건 모르겠고 그냥 저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팬인 것 같아요. 어머. 되게 응원하고 그런 사람들, 제가 응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요. 좋다. 그래서 지금 녹음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부끄럽다. 잘 됐네요. 팬이라니. 너무 좋다.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요즘에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 맞아요. 주변 사람들 뭐예요? 응원하는 거? 내 주변 사람들을 저는 주변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전 늘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좋은 사람들인 거랑 내가 이들에게 잘하는 거랑 달랐어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고마운 사람들인데 그만큼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그 팬이라는 것도 팬심이라는 게 이제 응원하는 마음도 그렇고 어떻게든 좀 향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을 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라는 맞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맞아. 그러면 주변 사람 말고 또 뭐 뮤지션이나 작가나 이런 사람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야, 이 사람은 진짜 좋아한다. 이 사람 홍보하고 싶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때 잘 알려지지 않은 뮤지션도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김나무. 권나무? 근데 권나무 선생님은 유명해요? 알려졌어요 되게 많이. 진짜? 그럼 막 상도 받고 인디 뭐 상도 받고 알려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대중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맞아. 이미 되게 팬이었고 그리고 좋아해요. 권나무 선생님이 어떤 면을 좋아하세요? 노래가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강하고 아름다웠어요. 정말 사랑을 막 말하는데 아파. 그래도 우리 사랑해야지. 우리 지금 다 힘든 세상이지? 근데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런 존재가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 어쨌든 있으니까 힘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했던 분이에요. 녹음 끝나고 팬이야 듣고 권나무의 노래 듣고 저도 있어요. 뭐요? 저는 심상명님. 소개해주세요, 심상명님. 심상명님은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요? 목소리가 너무 담담하고 부드러운 분이죠. 그리고 저는 작업을 같이 몇 번 했었는데 뭐라 그럴까요? 전화 통화를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솜사탕이 귀에서 솜사탕이 내기의 캔디예요? 내기의 캔디. 그 사람 이제 이 얘기 들으면 부담스러워서 전화 못 하겠다. 근데 전화 통화를 많이 하진 않았어. 영역인 표정이 너무 질투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내가 통화하고 싶다고 좋아요. 그랬어. 자기도 솜사탕 느껴보셨다고.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아. 맞아. 입을 막 가려. 아니 유튜브 영상 찾아봐야겠다. 어떻게 그 생각하는지. 매주 월요일 10시에 네. 유튜브 라이브를 하세요. 우와.
부지런하시다. 네, 저 저번 주에 들었거든요. 너무 어때요? 좋아요. 아 진짜? 네,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저 옛날에 혁오 음. 무한도전 나오기 전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요? 유명해지기 전에 내가 좋아했다. 이 혁오가 거의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나만 알고 싶은 밴드다. 음. 근데 저도 진짜 고등학교 때 혁오를 알게 되고 나만 알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한도전 나오고 나서 갑자기 엄청 떴죠. 예전에는 제가 막 사진 보여주고 이러면 애들이 별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무한도전 첫 방 하고 나서 다들 귀엽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분 귀엽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씨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영영님은 나만 알고 싶은 아, 저는 친구 중에 친구? 친구. 황현우라고 어머머. 황현우? 황현호. 황현우? 아니 앨범 준비한다고 20년째 지금 이 친구가 이걸 듣고 계시죠? 하고 다른 일 있는데, 하면서? 다른 일 하면서 근데 뭐 다른 미술하는 친구인데 지금 음반도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단하다. 그거를 앨범을 만들어서 제 군대 있을 때 이렇게 보내줬었어요. 근데 그게 낭만적이야. 너무 아니 내가 연주곡 아니야. 잠깐 끼어들자면 제가 그 두 분이 같은 시기에 군대를 갔나 봐요. 네. 근데 서로에게 엽서를 보냈는데 서로의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되게 특별하다. 그분이 이렇게 색연필로 소나무를 그려서 편지를 써서 서로에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뭐야 우정이 되게 깜찍하다. 이런. 앨범도 보냈었어요. 진짜 좋은 우정이다. 그 당시 이제 약간 아무것도 안 찍혀 있는 음반 앨범은 불법 앨범이라 가지고 그 제가 군대에서 영창 갈 뻔했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그 불법 앨범이 들어올 수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약간 북한에서 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식 앨범이 아니면 어머머. 영창 갈 수도 있거든요. 엄청 무서웠겠다. 근데 그거 들어보고 친구 앨범이라고 해서 그거 근데 연주곡인데. 그 영님 단편 영화에 잠깐 출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단편 영화에서는 노래도 불러주셨어요. 그 댄스 씬이 있는데 그 장면의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이라는 단편 영화가 있는데 거기 뱀파이어랑 시체들이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요. 저 그 목소리 기억나요. 되게 약간 무슨 목소리라고 해야 되죠? 되게 멋있는 걸걸한 걸걸해요. 목소리. 걸걸한.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그 가요제 매번 나가서 그런 꿈이 네. 계속 있었던 분이시군요. 1등하고 막 그랬어요. 영영님도 같이 나갔었어요? 같이 나가. 저는 멜로디언 이렇게. 우와 너무 귀여워. 근데 또 최근에 또 앨범 낸다고 잠시 조금 들려준 게 있거든요. 근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꼭 앨범을 이번엔 꼭 냈으면 좋겠다. 기다릴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황현호. 황현우. 자 다시 자, 이성 1시간, 감독님 1시간 10분 넘었습니다. 이성 감독님 얘기로 마무리 해보죠. 네. 그래서 비는 김희성 감독님을 항상 궁금해했다. 영화를 그리고 좋아하게 돼서. 마지막에 이제 그를 마주치고 나서 목소리를 듣고 알아채는 거죠. 이 사람이 김희성 감독님이다. 그래서 혹시 김희성 감독님 아니세요? 하면서 얘기를 하면 김희선 감독님이 서로를 알아보면서 끝이 나죠. 그 사실, 마지막에 네. 목소리로 알았어요. 핵심 대사. 핵심 대사. 목요일도 살리면서 핵심 대사. 목소리를 찾아서라는 영화 제목과도 어울리네요. 맞아요. 저 뭔가 배달원이 그 문 밖에서 그렇게 두고 갑니다 할 때 그 목소리로만 딱 알아채는 순간이 되게 드라마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썼습니다. 그 목소리로 알아본다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귀에 있게 들었으면은. 근데 그 목소리라는 게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시각이랑 다르게 그 청각으로 맞아. 잊혀지지 않는 목소리가 혹시 있어요? 잊혀지지 않는 목소리? 저는 고등학교 기숙사 살 때 사감 선생님 목소리가 얘들아 일어나자 이렇게 근데 그게 노이로제가 걸려서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그 목소리는. 목소리?
근데 저희가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저희 영님을 제외한 여자 3명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가 없다. 아 진짜?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자 목소리의 특성을 한번 소개해주는 게 어떨까요? 그건 자꾸 친구가 일미님 말할 때 이게 너냐고. 아 진짜? 네. 진짜? 우리 각자 우리 일단 목소리의 특징? 세루코님은 배우님이어서 발성도 제일 좋고요. 맞아. 제일 잘 들려. 제일 좋고 근데 살짝 그 목소리가 제가 듣기엔 이렇게 약간 안에서 지적이야. 끌어오르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제 목소리는 지적이고 네. 안에서 끌어올리는 책을 많이 읽었을 것 같아. 책을 많이 읽은 목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딕션이 좋고 제일 마지막에 그 홍보하는 문장 읽는 사람이 세루코예요. 아 뭐, 진짜 맞죠? 우리 맞아요. 고슴도치 느리다. 그리고 어떤 말을 자주 하지? 세루코는? 아니 근데 이거 한국인이야 한국인. 근데 아니 근데라고 말하면 세루코다. 음. 또 뭐 특징이 있을까? 서울 말을 쓰고요. 맞아 서울말. 서울말. 우리 중에 유일한 서울말. 그런 이런 느낌이 나는데 아? 그런 안에서 뭐라- 뭔가 하는 안에서 소리야? 하는 소리. 복식호흡 소리.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배우님 같아요. 목소리 맞아. 들으면. 그래. 봐봐 이래. 그래. 알마름이었어. 맞아. 세르코는 좀 그런 단단한 소리가 있다. 그리고 단단하고 깊은. 깊은 소리가 있다. 그러면 좋다. 쩌나야지. 세르코다. 그리고 너무 좋다. 이렇게 리액션 하면 맞아. 세르코예요. 맞아 맞아. 아 맞는 것 같다. 맞아. 꼬르륵 소리 나면 세르코. 배가 자주 고프다. 내 배에는 개구리가 사나 봐. 그리고 일미는 되게 꾀꼬리 같은 소리면 맞아. 일미다. 꾀꼬리다. 어. 근데 저 최근에 되게 한 10년 만에 전화 통화를 한 촬영 감독님이 계시거든요. 네.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변했니? 이러는 어머, 거예요. 진짜? 그래서 되게 충격 먹었어. 어떻게 왜? 그랬대요? 귀염성이 다 없어졌구나. 아니 뭐 귀여움은 뭐 그래 10년 전이면 내가 몇 살인데. 그분 되게 웃기시네. 귀여웠나 보다. 맞아 귀여웠나 봐요. 귀여웠나 보다. 지금도 살짝 귀여움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웃음소리가 크고요. 아 맞아 웃음소리. 근데 신기한 게 저 음. 웃음소리 되게 작았거든요. 오. 진짜로. 귀염성과 맞바꿨나? 오. 웃음소리를? 이게 나이 들면서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바뀌고 기침소리도 바뀌고 필체도 바뀌었어요. 오 신기하다. 여러분들은 안 바뀌었나요? 전 잘 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나 많이 바뀌었는데. 근데 뭔가 웃음소리가 커진 거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나 계속 스트레스여서 항상 옆에 물어봐. 지금 내 목소리 너무 커? 내 웃음소리 너무 커? 항상 물어봐요. 근데 어떡할 거야? 이렇게 나오고 나서 물어보는 건데. 근데 뭐 어디 주문할 때나 이럴 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를 등을 시켜요. 떠밀어요. 해달라고?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표현을 더 할 수 있게 되니까 더 커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슬픈데 슬퍼. 되게 갑자기 어렸을 슬퍼. 때는 만약에 뭐 좀 표현도 많이 못하고 어. 좀 많이 이렇게 음. 움츠리게 누군가의 더 뭔가를 살펴야 되고 음. 그래서 웃음이든 뭐든 이렇게 좀 이렇게 작게 사람이었다면 사람이었다면 이게 지금 자유롭게 더 웃게 되고 목소리도 커지고 이런 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래? 좋은 일 같아. 좋아요. 좋습니다. 저는 약간 이 3명 중에 제일 희마리가 없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3명 중에 제일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목소리가 웃음이 묻어있지 않아요? 목소리에 난 우수가 묻어있어. 우수? 그 되게 우수가 목소리가 되게 약간의 중성적인 느낌이 맞아. 나면서 위트 있는 목소리야. 맞아. 약간 무게감이 있어. 우리 중에 제일. 위트 이런 거 이제 짜낼 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위트 있는 목소리. 나는 그 위트를 내 삶의 목표로 둔 해가 있었어요. 근데 난 올해는 아니야. 미쳤다. 올해는 안 했는데 어떤 해마다 다르군요. 했어 내 목표가. 그래서 그날 1월 1일에는 위트 이렇게 써 있었어. 아 진짜? 근데 내가 너무 좀 진지했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진지했었어서 좀 위트 있고 싶었거든요. 근데 되게 위트가 나한테서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위트가 되게 있는 것 같아. 맞아. 진짜? 맞아.
그 위트가 있고 우수가 차 있으면 접니다. 네. 목소리가 약간 좀 무게도 있고 음, 진지하게 들리고 그래요. 네, 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 마디씩 하면서 얘기. 영영님 소개 왜 안 해주는 영영님 거야? 목소리. 영영님 아, 목소리는 저는- 누가 들어도 영영님이잖아. 혼자 남잔데. 들어보자고 목소리를. 알겠어. 오늘도 많이 못 들었어. 알겠어. 어. 아, 네, 저는 약간 혼자 짧고 간결해. 영영님의 네. 말은. 약간 콧소리 좀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특징이 없습니다. 영영님 조곤조곤하게 말을 맞아요. 해주시죠. 맞아요. 다정해요. 맞아요. 굉장히 다정하고 그리고 되게 재밌으세요. 맞아. 저희가 이제 대구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남자분 진짜 거의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죠? 어떻게 말하는데요? 어떻게 말해요? 엄청 조곤조곤하게 아. 뭔가 억양이 없이. 억양 얘기하시는- 엄청 많이 들리는데. 아 진짜? 사투리. 사투리가 심해서 사투리 심해요. 근데 저한테는 엄청 이렇게 잔잔하게 얘기하는 느낌이거든요. 말을 아예 안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도 안한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는 남자를 처음 봤어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번 말해볼까요? 무엇을요? 이 목소리는 귤 선생입니다. 아, 나 문장 읽을래. 아 그래? 나도. 네. 한 문장씩 읽어. 읽으면서 얘기해주자. 세르코 목소리입니다. 나도 계속 나의 과거를 곱씹는다. 온통 편집시켜 버리고 싶은 기억들 뿐이다. 음. 나 여기 좀 뭔가 슬펐어. 맞아. 뭐 약간 슬프다. 좀 마음 아프더라. 마음 아팠어. 마음 아픈 얘기를 할 때가 많았어 여기. 어. 근데 감독은 영화 현장에서 그런 오케이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인생에는 그런 오케이 할 수 있는 순간이 많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편집시켜버리고 싶은 기억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음. 예뻐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 경빈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 같아. 아, 맞아. 경빈 고마워. 내 인생의 경빈. 내 인생에 경민 같은 사람이 있는지. 음. 이 얘기 우리 좀 길지만 너무 궁금해. 내 인생의 경빈 같은 나를 알아봐준 사람. 응.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 수업 들었을 때 그 시나리오 강사하셨던 감독님께서 영화를 더 해봐라 라고 얘기해 주신 게 저한테는 되게 성이 뭐죠? 유 감독님 어머. 되게 제 인생의 큰 사건이었어요. 그 뭔가를 더 해봐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전화가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저 그때 도서관에서 한국사 공부하고 있었는데 바로 접고 한국사 바로 접고 나 이제 영어 한다. 영어 학교 자소서 쓰고 그 써보라고 전화가 주셨던 거였어요. 마감이 하루 남았는데 써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하시면서 아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와, 그렇게 영어 학교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때 감사하다고 편지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감독님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때 먼저 연락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해. 어머머. 이게 귤 선생입니다. 귤 선생 어. 목소리입니다. 세르코는 연기에 있어서 있어요? 연기에 있어서요? 저랑 작업해주신 모든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셨죠. 여기 계신 일미? 일미님도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까지 믿어주는 현장이 있구나? 그거 되게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게 뭐 진짜 엄청난 신뢰였건 아니면 그냥 정신이 없어서 뭐 신경을 못 쓴 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근데 굉장히 편안하게 그 곳에 있을 수 있게 되게 많이 챙겨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엄청 신뢰를 했죠. 그리고 가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있거든요. 세르코인데. 근데 그 사진 아직도 가끔 봐요. 이젠 세르코를 알고 보는 거니까 너무 신기해. 그 순간이 그러니까.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요. 너무 좋다. 근데 햄버거 먹었잖아요 그때. 제가 사람을 그렇게 제가 마음 여는 사람한테는 그냥 이렇게 한계 없이 조건 없이 열지만
안 열리면 절대 못 열거든요. 어. 근데 한 번에 열린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집에 초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한 번에 이분이랑 그냥 집에서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장소까지 정해져 있었는데 그냥 문자 보내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볼래요? 이렇게. 문자를 어떻게 했길래? 몰라. 그냥 했는데. 진짜? 너무 섬세하고 배려도 많고 너무 좋았어. 잘 만났다. 감사했어. 나도 감사해요. 저도 연출자로서 그런 헤르코 같은 배우를 만난다는 게 엄청 복이야. 행운인 것 같아요. 우리 뭐 하는 거야? 빨리 맞히자. 그만해. 얘네들 왜 이래? 이쯤 할까? 그래, 이쯤 하자, 이쯤 하자. 그만할. 각자의 경비는 없어요? 각자의 경비는 영화를 경비? 이끌어준. 전 있죠. 저를 지지하고 믿어준 사람들은 저 다 기억해요. 근데 한 3분 정도 있었어요. 영화에 있어서? 네, 영화에 있어서. 그리고 사실 영화를 시작해보라고 한 사람은 영영님이에요. 되게 고마워요. 그 3명 중에 포함돼요? 영화에? 네네네. 아. 항상 응원해주고 제가 쭈구리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 그 시절마다 괜찮다, 일어나봐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미 영화 찍으라고 보험도 취소하고. 그래. 그래,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말자. 그래, 형님 듣고 계시니까. 엄청난 지지자네요. 네, 엄청 치지. 영영님은요? 저도 뭐 일미님 하고 저는 이제 글 쓸 때 홍희정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한 3주 4주 정도밖에 안 배웠지만 뭔가 약간 테라피를 받고 나온 느낌. 글 테라피 아니면 인격 테라피? 뭐라 그래야 되죠? 존경하고 싶은 선생님을 처음 봤다. 약간 이런 존경하고 느낌이 싶은. 들었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멋지다. 인간성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글을 되게 뭔가 처음 썼는데도 불구하고 장점들을 다 세세하게 A4 용지 한 장에 이렇게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잘하는 지점을 잘 찾아서 잘 개발하게끔 만들어주시는 들어보고 싶네요. 소설책이 있습니다. 책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홍희정 작가님? 네. 제목은 시간 있으면 나 좀 좋아해 줄래? 어머, 좋은데요. 네. 추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자 다 서로의 팬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맞아. 그래서, 우리 세상에. 어. 팬이 많은 세상에 살아요. 팬이 많은 세상에 살아요? 나도 팬이 되어주고 내 팬도 많아지고 맞아. 서로. 그래서 아늑한 세계 청취해주시는 분들이랑 구독자분들의 팬입니다. 저희도 맞아요. 응원합니다. 맞아요. 아늑하다. 아늑하다. 우리 아늑하게 지내요. 아늑한 세계는 팟빵 팟캐스트에 매주 월요일 아늑한 세계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뉴스레터는 매달 말에 새롭게 구독자 모집받고 있으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인스타에서 아늑한 세계 검색해 주세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도 아늑하세요. 안녕.